국민의힘이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수순에 들어가면서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 그리고 차기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민의힘의 중진 조경태 의원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위한 절차를 국민의힘이 밟고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견 수렴에 추천하겠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하마평에 조경태 의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당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 비상사태라지만 이건 초비상사태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을 좀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아마도 제가 그동안에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당우사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힌 게 아마 그런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을 받으면 맞겠다라는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네, 지금 당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국민을 위한 그 힘이 되는 정당이 될 줄 알고 정권도 바꿔주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정권이 바뀐 지 지금 6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오히려 국민들께 힘을 빼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집권 여당으로서 좀 무기력하고 무력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지만 또 직접적인 확답은 안 해주셨습니다. 이 비대위 전환 관련해서 얘기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정말 100일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당에서의 그 권력투쟁, 권력 다툼이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감과 짜증을 나게 한 게 있고요. 또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좀 크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그 아이콘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트레이드 마크가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윤 정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예. 그걸 뒷받침해 줘야 될 국민의 힘이 또 자중질환을 일으키면서 이 훨씬 더 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책임감을 무겁게 져야 된다 봅니다. 이 대통령실과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만 보면 책임론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 크게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름이 나옵니다. 굳이 따지자면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가 정말 어찌 보면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좀 무책임한 모습이지 않았나 이런 봅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는 어쨌든 당 대표의 리더십은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거든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분들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을 끌어안고 당이 좀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그런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준석 대표 참 아끼는 후배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사령탑이잖아요. 예. 원내대표로서의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최근에 검수완박에서부터 해가지고 연거푸 세 차례나 그렇죠.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조차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무와는 선긋기를 해왔습니다. 당의 일은 당이 할 것이고 대통령실의 일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긋기를 했는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이른바 윤핵관 그리고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특정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정치인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저는 어떤 특정인에 충성할 게 아니라 저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가장 두려운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가장 두려운 것은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그러지 못한 게 국민들 눈에 이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아주 냉철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폭염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또 코로나가 좀 계속 재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제대로 이렇게 그 힘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히 그렇게 좀 무기력하고 또 국민들한테 좀 보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희망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들은 그런 지도부는 저는 사실 단호하게 저는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 좀 돌려보면요. 앞서서 윤리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할 때 일부 의원들, 뭐 장제은 의원을 비롯해서 특히 뭐 윤핵관이다라고 이렇게 구분되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이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이걸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 중징계를 맞았을 때 그때 우리가 중진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비상대책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비상상태라고 진단했던 것은 이제 저거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좀 더 지켜보자. 직무대행으로 가자는 게 다수다 보니까 이게 원내에서 의총에서 그게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20일을 까먹은 거지요. 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실수,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이게 다시 비상대책위로 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요. 의도해서 비상대책위로 가자.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20%대로 뚝 떨어지고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어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추월당해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정상적인 체제로 볼 수 없다. 저는 이제 비상체제다, 비상사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바르다, 이렇게 올바른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시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그래도 조금은 낫었는데 그때도 조경태 의원은 비대위를 주장을 하셨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여야를 통틀어서 현직의 당 대표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예. 이것은 구성원들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윤리위의 그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보면은 당 지도부도 그렇고 구성원도 그렇고 다 자기들은 뭐가 잘못했냐, 우리 잘못은 없다, 다 남탓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다 줬다 봅니다. 보통은 윤리위의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 윤리위에 6개월 중징계를 먹으면은 공천 자체도 안 됩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하물며 윤리위에 우리 모범을 보여야 될 당 지도부가 그렇게 중징계를 맞았다면은 이것은 무겁게,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제가 진단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에요. 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두 명의 최고위원이 이 비대위로 가기 위한 이 절차죠. 전국위 개최를 의결하는 자리에 나와서 의결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사퇴는 했는데 사퇴는 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의 또 역할은 하는 이 상황들, 정치 선배로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참 아마추어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코미디 같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사퇴를 했는데 또 그 가서 최고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죠. 그만큼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고 또 바로 잡아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 성격과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거든요. 어렵지 않다. 네, 왜냐하면은 6개월 징계잖아요. 예. 6개월 후에 얼마든지 본인이 또 전당대회 출마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중계가 6개월까지니까. 그래서 그게 뭐
뭐 제명당한 상태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그 이준석 지금 대표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죠. 1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복귀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설득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징계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6개월을 채우고 왔을 때 본인이 돌아올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보통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기수만 당해도 그 직에서 파면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근데 이거는 기소당한 게 아니라 재석 후 6개월 중징계를 맞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대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그 우리가 상식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대위가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시겠네요. 저는 비대위의 역할과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단순히 그냥 그 관리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문참의 혁신 비대위로 갈 거냐. 이것은 이제 당원들의 뜻과 어떤 국민들의 뜻을 좀 잘 담아내야 된다 보거든요. 이 부분은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과 당원들께 뜻을 묻는 것이 저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가 이 비대위 그리고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뭐 흔히들 얘기하는 법적인 조치, 뭐 가처분 신청도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국민의힘은 조금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국민들에게 좀 외면을 받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던데요. 글쎄요, 지금 그 물론 이준석 대표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정치를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소송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은 그 정치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는 아주 현명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당을 걱정하고 사실은 지난 정권 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또 당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여기서 더 무너지기를 저는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직무대행은 내려놨지만 원내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상당히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살신성인하는 마음, 선당우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거치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래 보고 있고요. 어쨌든 원내 대표는 그 원내 의원들이 뽑은 그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 의원들께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를 지금 떠난 상황이고요. 물론 당 상황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그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는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그런 흐름들, 그런 여론들에 대해서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말로만이 아니라 좀 진정성 있는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도 저는 인적 쇄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장에 대한 좀 인사 필요성에 공감하시는 거군요. 대통령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같이 함께 비록 60일 정도입니까? 네. 3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몸담고 있었던 구성들 가운데서 뭐 핵심 요직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좀 과감하게 저는 본인 스스로들이 인적 쇄신 좀 이런 변화에 전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앞서서 드렸던 질문인데
이 마무리 때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배가 될지 성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제안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 선당우사하는 마음으로 당과 국민들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저는 흔쾌히 그 직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그 위기에 빠진 국민의 힘을 다시 좀 국민들께 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되돌려 놓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